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일인데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의 계획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2020년 건설 경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지원받고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9년도 설계결산 4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됐는데 아직도 2019년 설계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작년에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 설계한 거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아마 한 2편만 더 찍으면 작년에 설계했던 거를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설계결산 네 번째 이 프로젝트는요, 사실 2019년도 오픈스케일에서 작업한 프로젝트 중에서 아마 제일 나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프로젝트가 빌딩 수리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2019년 7월 19일 날 준공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대지 면적은 140평입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이제 공사하기 전 사진인데, 공사하기 전에는 주유소로 사용되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땅을 회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내용이고요. 예,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유소의 전경이 보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골목 쪽에서 본 그 세차장 쪽인데요. 어쨌든 주유소하고 세차장이 결합되어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사이트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성북천이 흐르고 또 개방감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주 입지는 좋은 땅이었고요. 어쨌든 도로가 세 면이 만나는 도로였기 때문에 일종의 좀 코너 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너 땅이면서 약간 좀 좁고 긴 형상의 그런 땅이어서요. 이 땅에 맞춰서 잘 작업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계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빌딩 수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4가, 대지 면적은 140평, 연면적은 550평.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고요. 용도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고요. 허가 완료는 2018년 9월 28일, 준공 완료는 2019년 7월 19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유소 땅을 개발하다 보니까 주유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철거하고 그 주유소 탱크 자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철거를 하면서 그 땅의 오염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또 준공 후에도 오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환경 평가 같은 그러한 작업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유소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철거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한번 절차가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50%에 25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준공된 모습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뷰 자리에 이렇게 6층짜리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가졌고 나머지 층 분들은 이제 사무소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사옥 용도로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사옥이라고 붙였고요. 용도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여러 옵션들을 좀 스터디를 했는데 옵션들을 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옵션 1인데요. 옵션 1은 제가 그동안 작업했었던 스타일의 그러한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층부의 상가에 어떤 그 유리면을 많이 좀 주고, 또 상층부에 또 메스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중앙부에 유리면을 이렇게 끼워 넣은, 그러니까 어쨌든 기하학의 바탕을 둔 미적인 비례감을 좀 추구했었던 옵션 1이 되겠고요. 옵션 2는 저층부와 상층부를 심플하게 나눴습니다. 저층부를 3개 층을 만들고
4층에는 한 층을 좀 좁게, 그 다음에 5, 6층은 이렇게 한 메스를 만들어서 이 역시 이 그리드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근린생활 시설의 모습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은 대략 이런 느낌의 좀 심플하면서도 정갈하고 또 기하학적으로도 잘 배려가 된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좀 진행을 했었죠. 자, 옵션 3은요. 옵션 3은 조금 제가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옵션 3은 좀 공간을 좀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어쨌든 뭐 여러 개 공간들이 입체적으로 층별로 분리를 시키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러한 발코니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그 수직형 어떤 마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들을 옵션 3에 좀 제공을 좀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옵션을 한 3개에서 4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건축주랑 협의해서 하는 거고, 옵션 1, 2, 3는 제가 그동안 작업했었던 스타일의 이제 작업 내용이었는데요. 옵션 4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옵션 4였죠. 옵션 4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르게 시도해보고 좀 굉장히 샤프한 느낌을 갖는 그러한 이제 느낌으로 갔고요. 어쨌든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이기 때문에 또 유리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층부는 이렇게 유리면으로 좀 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상층부에서 이 메스가 들고 나는 입체적으로 조형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봤고, 이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젊으셨기 때문에 좀 젊은 느낌의 에너지를 좀 넣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옵션 4가 선택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옵션 4를 보자마자 건축주께서 옵션 4로 가자라고 바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결정을 할 때는 공사비를 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보신 옵션 4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골조 짜기도 힘들고 마감 공사도 힘들고 해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용도가 또 사옥 용도 일부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옵션 4를 선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 그 도로변에 있는 이 3층에 대한 좀 수정을 조금 했었죠. 부분 수정을 해서 그 솔리드 메스를 조금 더 과감하게 넣어본 겁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창문을 넣고 아예 3층은 전체를 다 벽으로 만들어 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굉장히 메스감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CG의 모습이고요. 이게 거의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결정된 게 이제 건축주의 어떤 과감한 선택, 과감한 결정, 그리고 우리가 또 저 역시 그동안 작업했었던 스타일에서 한 번 더 다른 스타일의 용도를 조금 고민해보고 디자인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서로가 맞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결국은 시공하면서 굉장히 그 여러 애로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잘 해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입체감이라든가 조형 미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도로변의 내면에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면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인면이 달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건축의 풍경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얼굴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도로변에서 본 어떤 정면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정면인데 얼굴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그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3층 부분을 굉장히 메스감 있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루프탑 쪽에 메스도 굉장히 메스감 있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건축물을 바라볼 때에 유리면이 많은 것보다 이렇게 벽면이 많은 게 굉장히 느낌이 온다. 그걸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미술관에서 보면은 벽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면보다는 벽이 많은 게. 자, 이 풍경은 이쪽에 이제 성북천에서 본 측면입니다. 굉장히
인면적으로 형태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서로가 메스가 이제 엇갈리게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성북천에 열려 있어서 성북천을 바라볼 수도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대지 모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벽면으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쪽 면은 주차장, 이 부분이 이제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쪽에 골목하고 그리고 이 입구 쪽에 대한 메스를 보면은 굉장히 사선이 샤프하게 마감이 된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공의 상태를 보시려면은 빛의 그림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림자. 이 아래에 그림자를 보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굉장히 샤프하게 처리된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시도한 굉장히 그 날카로움을 한번 만들어 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주차장 부분의 사진인데 이 역시 여기서도 들고 날게끔 해서 굉장히 샤프한 메스 구성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뒷면 쪽은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정면에 대한 사진인데요. 정면 입구 사진인데 이 정면 입구 위에 떨어지는 이 빛의 느낌이 건물의 볼륨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샤프한 느낌의, 사실 그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시공해서 이거를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디자인에 큰 의미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석재공사 팀에서 거의 장인 정신의 느낌을 가지고 이거를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샤프하다,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한 느낌, 이거를 좀 구현을 했고요. 저층부에서 보면은 저층부 메스, 3층까지의 메스가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상부의 변화감, 메스의 변화감, 또 유리면의 변화감을 좀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이나믹하면서도 방향성을 갖는 입체감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한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건물 정면에서 상부를 본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메스가 들고 난 거를 여실히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림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조명을 위해서 건물의 이런 하부에 이렇게 조명을 달아서 야간에 조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요게 이제 뒷면 쪽입니다. 뒷면 쪽은 아무래도 이제 건물의 구성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분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뒷면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정면에서 메스감이 있고 창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렇게 창문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왼쪽에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1층 부분의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의 후면에 이렇게 외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휴게 음식점이 들어오면은 이 부분까지 외부에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약간의 이제 조경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를 만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차장 쪽의 상부 부분인데요. 굉장히 뭐 무미건조하게 그 창문만 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면에서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뒤쪽 부분도 이제 도로변에 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변 같은 경우도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면의 그 느낌을, 정면의 느낌의 그 샤프한 느낌을 다른 골목까지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쪽에서도 디자인의 어떤 일체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샤프한 느낌을 가지려고 했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좀 층고가 좀 높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지하층 같은 경우는 층고가 좀 6m인데요. 6m 부분에 큰 창을 만들고 선컨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게끔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좀 많죠. 창문이 좀 크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하 공사, 지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환기도 돼야 되고 빛도 들어와야만 지하의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지하 썬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지하는 굉장히 느낌이 시원하고 공간이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지하로 나가는 창문 두 군데가 열려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외부에서 바라본 지하층의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별도의 썬큰용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내려오면 이렇게 지하로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마감을 노출 콘크리트 그냥 그런 느낌, 그냥 그 거푸집 뜯어서 좀 거친 느낌을 그대로 그냥 살려놓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층에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스카이라이트, 삼각형 모양의 이런 공간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빛이라든가 환기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요게 이제 계단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의 상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디자인 블럭을 처리를 시켜서 어쨌든 썬큰으로 못 내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어떤 그 시큐리티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 또 디자인 블럭을 사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미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썬큰으로 내려가는 모습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좀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게 썬큰으로 내려가는 계단 모습이고, 요게 이제 1층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 블럭으로 담장을 만들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오프닝 공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50%에 250%다 보니까 사실 대지의 50%를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미관지구다 보니까 3m 후퇴한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대로변에서도 3m 후퇴해서 계획을 했고요. 외장 마감은 라임스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조인트로 라임스톤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밝은 느낌의 근린 생활 시설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상 부분에 좀 매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옥상 부분에 이게 이제 6층의 테라스입니다. 6층의 베란다인데요. 6층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사실 상당히 큰 외부 베란다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옥상에서는 저쪽 도봉산하고 북한산 쪽으로 상당히 뷰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도 조경 공간과 열려 있는 뷰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사선으로 처리된 경사 지붕에 대한 매스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루프층에서 보면은 일부가 조경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6층의 베란다가 보이겠습니다. 자, 내부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내부 마감 사진인데요. 일단 아까 보셨던 경사 지붕의 매스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게 이제 스튜디오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일부 코너에 대한 느낌과 공간이, 그 땅의 형태가 약간 좀 특이해가지고 얘가 공간감이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상부만 있는 그 층에 대한 유리창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오피스적인 기능적으로 창문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무소 용도로 쓰는 데는 큰 무리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내부 사진이 되고, 전반적으로 느낌은 다 노출 느낌으로 갔습니다. 바닥은 이제 에폭시로 하고 상부의 천정도 다 노출로 진행을 좀 했고요. 자, 이게 이제 공용 홀 부분하고 이제 화장실 가는 복도 쪽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타일 마감을 통해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면 쪽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후면 쪽으로 보면 저 뒤에 보이는 부분이 도봉산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정말 그 북한산하고 도봉산까지 시야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코너 뷰고, 또 뒤에 앞에 뭐 성북천이라든가 또 뒤쪽에 도봉산이 보이는 그런 뷰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내부에서 즐길 수 있게, 특히 6층의 베란다라든가 옥상에서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디테일 샷을 좀 보여드리면요, 상부에서 본 메스의 디테일 느낌이 되겠습니다. 돌출된 부분이 대략 한 1m 넘게 돌출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골조에서 잡지 않고
우리 이제 철제 하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돌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상부를 본 굉장히 느낌이 샤프하고 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래에서 위쪽을 보시면은 건물이 얼만큼 들고 난 느낌이라든가 또 이렇게 저층부에도 이런 사선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조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프로젝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두 개 도로가 만나는 코너변에 이렇게 아주 절제되면서도 좀 과감한 그러한 느낌의 조형미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의 솔리드가 일정 부분을 좀 넘어가야만 건축이 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리를 많이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벽을 많이 쓰는 것이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9년도 오픈스케일에서 작업한 주요한 프로젝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조형미적으로나 건축적으로 굉장히 좀 완성도가 좀 높은 그런 프로젝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빌딩 수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제 성북구 이쪽에 한 6개 정도를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한 7번째 그런 프로젝트이 되고 또 대로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좀 미적인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2019년 설계 결산 4번째 안암동에 지은 빌딩 수리 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019년 어쨌든 설계한 거 마무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이었습니다.